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른색이 좋아서 쪽농사 짓는 쪽빛 아침의 서옥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쪽이 어떻게 자라고 어떤 식으로 파란색이 만들어지면서 그 만들어진 쪽가루로 한번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요 쪽씨입니다. 쪽씨는 그 전에 11월 달에 씨앗을 수확을 해서 3월 달에 농사 짓듯이 똑같이 포트에 씨앗을 넣어요. 그리고 15일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씨앗이 올라오는 것이 보이나요? 조그만하죠? 이렇게 된 쪽 모종을 한 달 정도 키워서 이렇게 쪽밭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 반 정도 키우면 이번에는 밭 전체가 쪽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된 것을 6월 말이나 7월 초부터 수확을 시작을 해서 커다란 통에 이렇게 담아요. 근데 보면 위에 물도 차 있는 것 같고 나무로 눌려놨는 것도 있고 위에 커다란 돌멩이도 보이죠. 이것이 바로 통에 넣어놨는 쪽에서 물을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왜 위에 돌멩이를 올려놨냐면요,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쪽이 떠오르니까 떠오르지 말라고 커다란 돌로 눌려 놓았는 겁니다. 이게 48시간 동안 우려난 쪽물입니다. 그냥 보면 녹색으로만 보이죠. 여기에 1200도에서 구운 조개가루를 넣고 젓기 시작하면 물색이 이런 연두빛도 되고 수박색도 되고 끝에는 아주 진한 남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24시간 동안 가만히 두고 받은 쪽 앙금입니다. 이 앙금을 바짝 말려서 분쇄시키면 이렇게 우리가 천연염색의 파란색 재료인 쪽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쪽염색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쪽물 만들기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쪽재배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 쪽가루를 보았잖아요. 이번에는 사진 속에 있는 쪽가루가 요 쪽가루입니다. 이 쪽가루를 물을 요만큼 받았어요. 이 물은 여름에는 차가운 물도 괜찮아요. 봄, 가을도 차가운 물도 괜찮지만 나는 그래도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좋아. 그럴 때는 뜨거운 물은 안 되고요. 그냥 20도 정도의 물을 받으면 됩니다. 처음에 페트병 뚜껑을 열고 그냥 부으면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때는 깔때기를 이용해서 넣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부으면 잘 안 내려갈 때는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잘 내려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못 부은 쪽가루를 다 넣고 젓가락으로 저으면서 다 내려줍니다. 들어가라, 들어가라. 보이죠? 탁탁 터는 거. 자,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으면 뚜껑을 닫고 흔들어 주세요. 여기서 흔드는 이유는 쪽은 물에 잘 안 녹는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흔들면 빨리 녹으라고 흔들어 주는 겁니다. 자, 흔들었으면 다음에는 2번을 넣고 2번은 잘 들어가니까 젓가락이 필요 없어요. 2번은 쪽염색을 하려면 중성의 물에서는 염색이 안 돼요. 그래서 물 상태 자체를 알칼리로 높여줘야 되는데 그 알칼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이쪽에 손바닥이 따뜻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2번 탄산칼륨이 들어가면 물에서 열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흔들어 주면 됩니다. 자, 지금 이때 물색이 진한 잉크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어느 정도 녹았다 싶으면 이번에는 다시 뚜껑을 열고 깔때기를 이용해서 3번을 넣고 또 흔들어 줄 거예요.
3번은 우리 쪽염색을 하려면 물을 한원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한원제 역할입니다. 이것도 젓가락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르륵 내려가요. 다 넣었으면 다시 뚜껑을 닫고 흔들어 주세요. 자, 이때도 밑에 이 부분은 따뜻하게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아, 따뜻하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흔들어 주면 됩니다. 흔들 때 요 뚜껑을 꼭 닫아야만이 물이 밖으로 안 나와요. 그럴 때 뚜껑을 꼭 닫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흔들다가 보면 페트병이 찌그러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요 안에 온도가 팽창을 해서 그러니까 뚜껑을 살짝 열고 그럼 다시 원상복귀 하죠. 다시 뚜껑을 닫고 흔들어 주세요. 요 과정이 쪽염색에 필요한 쪽물 만들기를 완성한 상태입니다. 옆에 놓고 이제는 손수건 접기를 하겠습니다. 손수건을 만들어 볼 텐데요. 제일 처음에 할 것이 손수건에 어떤 모양을 내는지 그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건을 보면은요, 뒷면이 있고 앞면이 있습니다. 앞면을 이렇게 편 다음 뭘까요? 나무젓가락입니다. 이걸로 무늬를 내볼 텐데요. 손수건 정중앙을 찍고 살 돌려줍니다. 왼손은 손수건을 고정을 시키면서요. 그리고 나무젓가락을 돌돌 돌리면 손수건이 안으로 돌리는 게 보이죠? 다 돌렸으면 젓가락은 빼고요. 옆에 보면 동그란 노란 고무줄이 아니라 검정색 긴 고무줄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이게 염색을 하고 난 다음에 풀 때 더 좋아요. 그리고 공기가 안 통하게 꽁꽁 묶어줍니다. 묶는 방법은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3번을 묶든 10번을 묶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꽁꽁만 묶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꽁꽁 묶었잖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염색을 할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쪽물을 만들었죠. 가만히 내비뒀더니 물색이 녹색으로 변했어요. 요 색으로 변했으면 아, 이제 염색을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염색을 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손수건을 꽁꽁 묶었잖아요. 이거를 지퍼백 속에 넣어주세요. 넣은 다음 쪽물 만들어 놓은 거를 한 번 더 흔든 다음 손수건이 잠길 수 있는 물만 부어주세요. 그리고 지퍼백 입을 닫아줄 건데요. 그냥 닫지 말고 공기를 싹 빼면서 입을 닫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염색놀이를 시작합니다. 자, 손수건 색깔이 흰색이 흘렀는데 지금은 무슨 색으로 변해 있죠? 보니까 녹색이네요. 자, 열심히 주물러 주세요. 근데 하다가 나는 열심히 안 주물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안 주물르고 이렇게 두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5분 정도 주물러 주세요. 자, 열심히 5분 동안 주물렀습니다. 다 주물렀으면 꼭 짜고 지퍼백 입을 열어서 손수건만 꺼내주세요. 지퍼백은 옆에 두고요. 이 손수건을 여기에 이렇게 헹궈줍니다. 근데 손수건 색이 무슨 색이에요? 녹색이죠? 이렇게 헹군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고무줄 들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 어느 정도 조금 헹궈졌어 싶으면 다음 두 번째 칸으로 오고요. 두 번째 칸에서도 약간 쪼물쪼물 하면서 흔들어 주고 다음 세 번째 칸으로 와주세요. 여기서 이제 고무줄을 푸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가 리본으로 묶었잖아요. 탁 당기면 풀어지게끔 이렇게 잘 풀어졌죠. 여기서 고무줄을 다 풀고 난 다음 헹궈 줄 겁니다. 지금 또 색이 이제는 아까 전에 녹색으로 보였는데 연두색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물을 바꿔서 헹굼해주면 어느 정도에 가서면 하늘색으로 보일 거예요. 지금은 물 속에서 산소를 만났다면 지금부터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만날 거예요. 자, 색이 변하는 게 눈에 보이나요? 자, 하늘색으로 보였죠? 자, 한쪽만 잡고 흔들기보다는 한쪽만 잡으면 우리가 이렇게 손이 묻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면서도 흔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지 않고 끝까지 물에 헹구면서 파란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파란색이다 나왔다. 그러면 흔드는 걸 멈추면 됩니다. 오늘 손수건에 쪽염색 체험을 해봤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해줘야 되는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체험은 끝났지만 아까 전에 우리가 쪽물을 만들 때 그냥 물은 중성이라서 알칼리를 높여주는 탄산칼륨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헹궈줬지만 이 손수건에 알칼리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알칼리를 빼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작업은 샤워 온도만큼의 따뜻한 물을 받아서 손수건을 넣고 5분 동안 주물러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헹굼해 주면 되거든요. 그 이유는 이 손수건의 쪽색이 더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탁 시에는 2번은 단독 세탁해 주고요. 단독 세탁할 때 세제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3번째부터는 다른 세탁물이랑 같이 세탁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상 오늘의 체험 진행자인 쪽빛 아침의 서옥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